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제목을 헌재는 조속히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릴 터인데요. 저 포스터를 보시면요. 1월 13일, 금년 1월 13일 날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했었죠. 저는 뭐 좌장을 했지만은 발제하는 최희수 교수가 발제를 했었는데 1월 13일 날 저 발제가 의미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2월 말쯤에는요, 대한민국이 거짓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었었죠. 내란의 내자도 끊이지 말라. 그래,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12월 말에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들한테 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1월 13일 날 저 행사입니다. 장소를 보시면 롯데호텔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그 프레스에서 하도록 다 계약을 맺었지만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기서 못하고 급하게 롯데호텔에서 급하게 열렸습니다. 매우 귀중한 행사가 아닐 수가 없죠. 전광훈 목사님께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또 바로 이틀 지나서는 헌법재판 국민저항권 가져오나 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호선 교수가 발제를 했어요. 헌법재판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된 것이죠. 너무나 뜻깊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일 날 또 한번 저희가 발표를 가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저것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요. 지금 계엄 선포된 이후에 헌법학자 대회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떴다방 같은 학술대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학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된 이후에 헌법학자 대회라고 해서 1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의 로스쿨 교수가 지금 200명이 안 되는데 어디서 100명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가르치는 석박사 학생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저 파렴치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3월 3일이면 아시다시피 변론 종결이 됐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저 학술대를 다시 열었고요. 저기서 발표된 논문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보냈습니다. 물론 변호인단이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학술대회를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했지만 끝난 다음에 변호인단에서 우리한테 저 자료를 달라. 그래서 PDF 파일로 드렸고 저 자료집을 11부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다 읽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뭔가면 제 자랑은 아니고요. 금년 2월 6일 날 펜앤마이크에다 제가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요?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말라.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 단순한 칼럼이 아니라요. 8,000자 글을 제가 썼습니다. 저거는 분명히 헌재에 다 기고가 보내줬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8,000자에 해당하는 제가 글을 쓴 것이고 저희 다 조사해 보시면 지금도 다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건 결코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이 아무런 다 침묵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계엄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떠드는 헌법 교수들도 TV에 자주 나온 것이고 또 내란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희는 12월 한 달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란의 내자도 끊이지 마라. 내란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또 내란의 요건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갖다가 얘기할 때 다 위헌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친구인 장관을 지낸 친구인데 보수 우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기타 중대한
국가 위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저도 처음에 저 요건에 해당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면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이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그러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중대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헌법은 대통령에게 판단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고위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는 상황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은요, 내란이란 말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내란을 떠들면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한 이후에 헌재 심판 청구서에는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80%에 해당하는 내란을 빼면서도 뻔뻔스럽게 떠드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웅 변호사가 기각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각하 의견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헌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헌재 결정인 것이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추 사유의 변경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다.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할 때 80%를 사용해 놓고서 정작 헌재 심판 청구서에는 내란을 뺐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 한 번 나온 거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저 의견에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되 옳다라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각하 의견은요,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통령은 12월 7일 날 이 탄핵 소추가 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부결됐다는 말은 탄핵은 다시 말해서 파면 결정인데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말은 파면 결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면 청구와 일반 의안은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이다. 의안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가 맞지만 예컨대 파면의 문제는 단순한 의안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 청구를 했는데 파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파면 청구가 부결되었다면 회기를 달리한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썼지만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파면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각하되어 옳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 중에서는 아마 이 일사부재의나 동일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옳다라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다 끝났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고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연시키는 것도 국가적인 흡입이 되는 거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거든요.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만연히 가겠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시계까지 등장하면서 1인당 90분에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반대 신문권도 불허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인간들이 지금은 예컨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더군다나 인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헌법 교수이기 때문에 헌재를 없애자 이런 말은 제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을 분명히 헌법 개정 이 기회가 온다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당장 이 지금 뭐 떠도는 소문은요, 4월 18일 이전이 아니라 4월 18일까지도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헌정 질서를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언론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부와 내동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봐야 될 것이고, 4월 18일까지도 안 하고 그만둘 확률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있는 것이에요. 저들도 죽기 살기로 덤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또 하나의 걱정은 한덕수 대행이 예컨대, 물론 고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명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헌법 2명이 그만두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대행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난대행 기간이 장기간 됐을 경우에는 많은 헌법학자들도 적극적인 고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4월 18일에서 한덕수 고난대행이 지금 후임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바로 또 탄핵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떠도는,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컨대 국민 저항권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마음에 닿지 않고, 마음에 각오를 삼지 않고서는요, 지금의 이 국난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귀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요새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